구역안 미래를 보다 발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과대학 학생회 학생회장 박지향, 부회장 전소연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북한의 의료 실태와 남북한의 건강 수준의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의료 실태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북한 병원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영상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환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해오지 못하며 치료를 받기 힘든다는 안타까운 증언도 담겨 있습니다. 박진희 북한 전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북한 지방 도시에 있는 인민병원 진료실. 한쪽 편을 남으로 부를 때 난방뿐만 아니라 치료용 물을 뿌리는 벽난로가 있습니다. 선반 위에는 약품 용기 대용으로 술병이 어지러이 널려 있습니다. 의료기구나 약품은 하늘을 봐도 부족한 데다 불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특이하게 진료실 칸막이에 민간요법이 적힌 메모지가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약품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개인이 비싸게 구입하는데 이마저도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은 한국의 10배가 넘고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세계 117위로 70세도 안 됩니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그나마도 오이사 조치 후에 대북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최악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은 평양의 병원들도 마찬가지여서 가벼운 질환에도 병을 키우다 숨지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입니다. 네, 이처럼 북한의 의료 수준은 남한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남북한의 건강 수준 또한 격차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표에는 기대 수명, 건강 수명, 사망 및 질병 이완율이 있고 여성 건강 및 영양 상태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떤 과제가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인데요. 북한에서의 평균 기대 수명은 69.3세로 남한의 85년도의 수준입니다. 당해 남한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1세로 북한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북한과 비슷한 사례로 통일을 이미 이뤄낸 독일의 경우 통일 직전의 동독이 서독보다 기대 수명이 3년 정도 낮았습니다. 남북한의 차이는 10년 이상 나기 때문에 아마도 사회적 부담이 독일의 통일 때보다 남북한의 통일 때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주민의 평균 건강 수명은 2007년 기준 59세인 반면 남한은 72세입니다. 이 중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대부분 급성, 만성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서 사회보장 비용 등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취약계층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망 및 질병 이완율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한 국가의 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모성 사망비는 북한의 인구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출생 10만 명당 77.2명이었고 이 명수는 남한의 경우보다 5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하지만 그때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모성 사망비가 250명인 것으로 보아 이때 북한 당국에서 발표한 인구 센서스 자료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및 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영아 사망률의 경우 북한 당국에서 발표한 것은 출생 1000명당 19.2명이었고 이 또한 남한의 5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5년 전에 북한의 영아 사망률과 비교했을 때 더 악화된 것으로 보아 보건 수준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간주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또한 남한의 5배에 해당합니다. 이 표는 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평양은 출생 1000명당 18.6명으로 평균보다 낮으며 황해북도는 가장 높아서 20명이었습니다. 2009년 월드뱅크와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북한의 영아 사망률이 출생 1000명당 26명이라고 제시한 것을 보아 최근
최근 국제사회와 국내에서의 대북 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다시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우선 관리 질환인 결핵은 2010년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344명이었고 사망률은 23명으로 남한보다 약 4배 높습니다. 북한은 전문적인 결핵 환자 관리 체제 미흡으로 신환자 중에서는 4%, 재치료 환자 중에서는 23%가 다전해성 결핵이라는 것에 더 심각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말라리아 발생 보고건은 2008년 인구 10만 명당 284명이었고 남한은 10만 명당 8명으로 북한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북한 지역에 말라리아 예방 치료 약품, 검사용 기자재, 모기장 살충제 지원을 통해서 말라리아를 통제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공동 방역이 중단됨에 따라 남북 접경 지역에서 말라리아의 감염 위험이 매우 많이 노출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WHO는 북한을 말라리아 발생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남북한의 사인 구조를 상해 전염성 질환, 비전염성 질환으로 나누어서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북한은 31%가 전염성 질환, 67.6%가 비전염성 질환이었고 남한은 전염성 질환이 5.6%, 비전염성 질환이 82.6%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북한에 대해서는 백신과 기초의약품 등 적은 비용으로도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한 감염성 질환 통제 관리가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 건강 및 영양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9명이고 남한은 1.24명으로 남북 공통적으로 인구 대체 수준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상한이 둘레는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에 사용되는 지표인데 여성의 팔둘레가 22.5cm 미만이며 영양 결핍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여성의 4분의 1이 영양 결핍 상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임신 중 산전 진찰을 4회 이상 받은 경우가 93.5%, 의사에 의한 산전 진찰은 7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경우 4회 이상의 산전 진찰과 의사에 의한 산전 진찰이 99%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통일 대비에서는 어떤 과제가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악화와 사회 전반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식량 부족과 더불어 의료시설 가동 및 의약품 생산 중단 등으로 보건의료체제의 총체적인 붕괴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계, 소화기계 등 감염성 질환의 이완율의 증가로 조기 사망이 초래됨에 따라 평균 기대 수명이 단축되고 59세의 짧은 건강 수명으로 인해서 주민의 전반적인 삶이 악화되었습니다. 북한의 성인 1일 에너지 및 단백질 섭취량이 남한의 성인보다 낮으며 북한 당국의 보고를 인용할 경우 영양 문제가 거의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세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식량 배급의 중단으로 인해서 기아로 인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 건강 수준의 격차와 남북 1인당 국민소득의 격차로 인해서 초래되는 비용 부담은 향후 통일 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17년간 1조 유로를 동독에 지원한 서독의 경우 동독의 인구는 서독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지만 남북한을 비교했을 때는 북한은 남한 인구의 2분의 1이나 해당됩니다. 게다가 1인당 국민 총생산의 차이도 독일보다 남북한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도 두 가지의 조화로 인해서 독일이 통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건강은 인간 안보의 근간이어서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게 하고 국가적으로는 생산성 높은 경제활동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통일 후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취약 대상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전략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특히 건강 수준의 격차로 발생하는 신체적 나이는 남북한 동질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에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북한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향후 통일 한반도를 이룬다 할지라도 남북 주민 간 두드러진 건강 격차로 인해 나타나는 장벽은 내적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동독 주민 대다수가 통일 후 이동 국민이라는 열등감으로 서독 주민들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끝나지 않은 갈등들은 향후 통일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어린이와 여성의 상황입니다.
유아기 성장은 출산 이전 환경과 임신 기간 및 그 이전 산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성들의 영양 부족 현상은 과도한 노동량, 감염의 노출, 영양 부족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태아 성장과 발달을 지연시켜서 신생아 저체중을 유발하고 감염, 영양실조에 빠지게 합니다. 2002년 영양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었으나 산모의 3분의 1이 영양 부족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1998년과 2002년 보고서에서는 산모의 기억을 바탕으로 신생아 체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1998년 조사에 따르면 신생아의 9.1%가 2.5kg 미만이었고 2002년 조사에서는 그 수치가 6.7%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이들 기억에 근거한 조사의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유아 사망률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유아 사망률의 꾸준한 증가는 5년조차 살지 못한 채 죽어버리는 어린아이들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세 미만의 유아 사망의 주요 원인에는 설사병, 급성호흡기 질환이 있으나 신생아 기간의 사망 원인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저개발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5세 미만의 유아 사망의 절반 가까이는 영양실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환경적인 요인도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도별 영양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2002년 북한에서 각각 실시된 세 보고서 모두 북한의 영양 상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급성 영양장애와 만성 영양장애 상한은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WHO 기준에서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7만 명의 북한 어린이는 심각한 급성 영양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회복을 위해서는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우 높은 만성 영양장애 수준은 육체적 성장과 사회 심리적 발달을 저하시키는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령별 영양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저발육의 비율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체중과 급성 영양장애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2세 이상의 어린이 영양장애 정도는 태아 때부터 생후 첫 2년까지가 그 아이가 성장해온 환경이 어땠는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이 향후 성장을 좌우한다는 최근의 조사 결과들은 임신 중이나 임신 전후 산모의 영양 상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역별 영양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평양, 남포 지역이 최상이었고 함경남도, 양강도는 최악의 상태로 나타나서 북동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유아 및 소아섭식, 보건, 보육시설, 성장 관찰, 사회심리적 개발 및 취업 준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양육의 책임은 여성 근로자들과 기관 보육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고 생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유아들은 위가 작고 병균에 잘 감염이 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높은 음식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식량 부족과 낮은 구매력으로 인해서 음식이 부족하고 종류고 다양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전소연 학생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발표를 맡게 될 전소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북한의 보건의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위약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였으나 다른 산업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공장들은 더 이상 완전 공정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부족분은 대부분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의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질병 예방에는 비교적 성공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 북한은 매우 뛰어난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자금 제한과 자연재해 때문에 급속도로 퇴화했습니다. 북한이 WHO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998년 보고서에 의하면 설비 및 전력 부족 등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과 2002년의 보고서를 보면 백신의 접종률이 다시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북한의 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북한의 의료 전달은 1차부터 4차까지 있고 1차에서 4차로 넘어갈수록 규모가 커짐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북한 여성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 여성의 건강 상태에 대한 영상을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탈북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감염률이 남한 여성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보건 위성 상태가 열악하고 예방 접종이 제때 이루어지지
김단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 박모 씨. 북에서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결핵 외에는 예방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깨 결핵 주사 그거 하나 맞고 별로 다른 거 맞은 기억이 없어요. 건강검진도 혹시 군에 갈 때 신체검사를 해가지고 그때 한 번 하고 별로 없어요. 아파서 병원을 찾아도 병원에 약이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척추 결핵인데 병동 갔더니 병원에 입원해 가서 갔더니 약이 없는 거예요. 북한의 보건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좋을 리 없습니다. 한 대학병원이 2012년부터 2년 동안 탈북 여성 138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더니 B형 감염이 12%로 남한 여성의 3배,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은 무려 13배나 됐습니다. 또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가진 탈북 여성은 10명 가운데 3명이 달해 남한 여성의 2~3배로 조사됐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데다 열악한 위생 상태가 더해지면서 감염 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방 접종의 기회가 적은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탈북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체적인 접촉도 물론이고요, 음식, 여러 가지 많은 곳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그런 아마 감염의 노출. 연구진은 또 탈북 여성들은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런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의료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자지입니다. 네, 현재 북한 여성들의 위로 실태는 논문에 의하면 월 1회 유급생리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이는 여성의 출산 기능을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임산부의 건강 진단은 매달 한 번씩, 출산이 가까워지면 보름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서 병원에 방문하도록 하고, 출산은 산원에서 무료로 출산하게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가제도는 생후 1개월에서 만 3세의 유아를 가진 노동 여성의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여 지원합니다. 타가소는 1961년부터 꾸준히 증설되어 2002년에는 228만을 수용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난으로 이런 시설의 상당 부분이 문을 닫아 아이 키우는 부담도 과거에 비해 더 커졌습니다. 이 외에도 타가소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식량 부족과 난방을 위한 연료 부족이 출생률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타가제도 외에도 여성이 많은 공장이나 기업소에 여성 관련 의료시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료시설에는 성기염증을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 의사들은 가족계획 상담, 경구 피임약과 콘돔 공급, 임신부의 건강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로 대부분 가동이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최근 방북을 하고 돌아온 남한 유로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제 기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복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북한 여성들의 질병 주요 원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신과 출산입니다. 북한의 보건 의료 체계는 모자 보건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부인과 의사에게 산전 진찰을 받으며 병원에서 무료로 분만하며 대부분 3회 이상의 산전 진찰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전 진찰 내용이 수준이 낮다고 합니다. 빈혈 검사나 소변 검사와 같은 간단한 검사를 위한 장비가 미비하여 고위험군 산모에 대한 조기 진단이 어렵다고 하고, 임신과 출산 중에 합병증이 발생 시에는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물자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산모의 건강 상태 저하와 의료 시스템 대응 부족으로 산모들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신으로 인해 여성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산과 응급 진료의 부적절함, 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양 부족과 임신 중에 과중한 일 부담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음 여성 질환의 원인은 피임 및 인공유산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성교육이 따로 없습니다. 가정 실습 시간에 위생 상식 정도의 성교육을 받는 것 외에는 따로 없는데 주로 여성 위존적 피임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최근 식량난 및 경제난 악화로 인한 위로품 보급 감소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국가적으로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병원의 피임 시술이나 중절 수술을 금지시켜서 중국 보따리 장사로부터 피임 기구를 몰래 구입하거나 불법 중절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부작용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뇌물을 주고 의사를 집으로 불러 비밀리에 중절 수술을 받아서 마취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시술이 이루어져 수술 후 심한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결국은 불임이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인과 질환입니다. 식량난 이후에 결핵을 비롯한 자궁암, 유방암, 담요병 등 환자가 증가하였고 그와 함께 성병을 앓는 여성들이 많지만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에서는 부인과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고 규모가 큰 종합병원 내에 부인과가 설치되어져 있어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요법 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인식 자체도 여성 건강과 관련한 교육 홍보가 미흡하여 부인과 질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병명이나 발병 원인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자궁암이나 유방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성폭력과 성의 도구화입니다. 이는 북한 사회에 확산되어져 있는 남성 위주의 성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학교 및 사회에서의 성교육 부재에도 근원이 있습니다. 또한 식량난 이후에 북한 여성들 사이에 생계 유지를 위한 매춘이 성행하면서 발생하는 성병이 많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북한 여성들은 미비한 위로 체계로 인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건강이 악화되어 있고 영양 부족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 유산, 사산 또는 미숙아나 저체중아 출생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여러 부인과 질환과 성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사회적 인식의 부재로 인해 부인과 질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통일이 가까운 미래에 이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 먼저 시청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은 체계적인 전체 파악 및 조사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폐쇄적인 국가이므로 현재 의료체계의 현 주소는 세터민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일된 이후에 체계적으로 북한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우선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의료 자원을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으로 나누어 보았고 먼저 물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족한 의료시설 및 의약품 보급입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는 조산예방치료센터, 태아치료센터 등 여러 치료센터들을 개설하여 태아 및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봇 수술 같은 최신식 기술을 접목하여 환자를 위한 최상의 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현재 의료기기 및 여러 의료시설조차 없기 때문에 여성 전문 치료병원이라는 특성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화는 여성과 소아에 관한 것이 최고 수준이므로 그에 대해 체계적으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서 치료를 하게 될지 남한의 여성들과 북한의 여성들 간 위생과 신체 상태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그에 대한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적 지원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의학 분야의 최신 정보에 의한 현대화된 의료인 양성입니다.
1890년 로즈타울 여사는 여성의학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의화학당 학생 5명에게 의학교육을 개시하였습니다. 거기로부터 시작된 의과대학의 역사는 현재까지 이어져 여성 의료인들의 양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해서 북한 내 의료인들에게 의료 지식을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에게 교육적 기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전 슬라이드의 의료인 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교육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 예방적 목적으로 환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여성은 성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부인과 질환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에 대한 질병이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미래통일의 시대에 북한 여성들에게 부인과 질환, 자가진단 및 예방 방법을 교육시킴으로써 여러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1887년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라라는 설립 목적하에 세워졌습니다. 보구여관의 길을 따라 통일의 시대에서 북한 여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시행함으로써 설립 목적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